안녕하십니까. 리더십 TV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요즘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며 또 수확의 달, 풍요로움이 넘치는 가을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일 일요일 아침 리더십 TV 1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저구 성인 환자 상투인데 무엇을 지적하는 의미일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조 때 상신인 백사 이항복은 이덕형, 이정입과 더불어 과거 동창생으로 세 사람이 같이 출세를 하니 삼리라 하며 모두 우러렀고, 또 이덕형, 이원익과 더불어 혼조 삼리라고 우러름을 받았던 한국적 리더십의 구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 세 사람 중에 특히 이항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 역량보다 그의 인간적 크기가 보다 뛰어난 리더십을 베풀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비들은 도리를 위해 절개 때문에 죽을 수는 있어도 실사 때문에 죽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항복은 실사를 중시하는 정치를 했죠. 그 한 예로 비변사는 실사를 다스리는 곳인데 이곳의 회의가 실사보다 도리에 치우친 허사가 항상 쟁점이 되곤 했습니다. 비변사 회의가 있던 어느 날 이항복이 유독 늦게 회의장에 왔습니다. 자중이 눈살을 찌푸리며 어찌 늦었느냐고 짜증토로 묻자 이렇게 답변을 했죠. 오행도 종루가상, 저구 성인 환자 상투, 내가 길을 가다 총각거리에 이르렀을 때 마침 중과 환자가 싸우는 것을 우연히 봤습니다 하니, 싸울 사람들이 아닌데 싸운다 하니 의아해서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싸웠는데 하니까 성인집 환자지 양경, 환자집 성인지 두발이라고 했습니다. 중은 환자의 거시기를 잡고 환자는 중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큰 길 한복판에서 싸우고 있었소 라고 한 것이죠. 자중의 재상들은 배를 잡고 웃었지만 웃고 난 뒤에는 어딘지 써지쓴 뒷맛이 숙연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느끼는 것이 없으십니까? 스님에게 머리카락이 있습니까? 또 환자에게 거시기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없는 것을 잡고 싸우는 일을 비변사 그들이 일상해왔고, 또 오늘도 비변사 회의에서 그 일로 싸운다는 것을 뉘우쳤기 때문에 웃었는 데 대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로 하여금 웃게 한 이항복의 뜻있는 기지가 언제나 그랬기 때문에 모두가 이항복을 우러러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실사를 다스리는 논의는 하지 않고 허사가 항상 쟁점이 되어 싸우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각자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또 이항복이 평민옷을 입고 나귀를 타고 청평산으로 유람을 갔을 때 소양강에서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같이 배를 타고 소양강을 건너는데 젊은이들이 귓속말로 수군거리는 것이 귀에 들렸죠. 이 사람의 관자놀이에 옥간자가 있으니 필시 납속 당상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곡식을 많이 바쳐 실제 직장도 없고 자리도 없는 당상관의 명예만을 사서
당상관 행시를 하는 선비가 숱하게 많았기에 매간 매직의 태풍에 대한 젊은이들의 저항으로 빈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저항적 기질이 나라가 바로 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모욕당한 것을 알고도 이항복은 그들을 위해 이런 시 한 수를 남겼습니다. 만개 소향하 동군 노일간 마구 생사박 자유불해산 만년의 소양강 아래서 그들과 함께한 낚싯대로 늙으리 생계가 각박할까 근심하지 말게나 불해산이 저기 저렇게 있는데 하는 시입니다. 소양강 건너 불해산은 옛날에 둥둥 떠서 들어온 산이기에 이 지방에서는 외지에서 들어온 객지 사람이 더 잘 산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되어 그곳 강윤복의 집에 숙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평생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안주감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집주인인 강씨는 선비도 아니고 배설도 하지 않는 평범한 자연인이었죠. 물론 주자하기나 예하게 때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 재산관리를 잘해서 유족한 생활을 하였으며 먹고 남은 것은 여가에 쓰고 여가에 쓰고 남으면 남을 돕는 자선으로 온 가족이 훈훈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자연인으로서의 정신적 유족함을 이항복은 누려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선망하게 되었고 이 선망의 분량은 허실의 가치체계에서 삐뚤어져 나간 상류사회에 대한 절박한 저항의 분량과 비례하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항복은 그 강윤복의 집 대문에 다음과 같은 시를 써 붙였습니다. 사람은 고되고 썰아리게 정성이 될 필요가 없다. 강윤복처럼만 되면 족하거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 생각은 과도한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가지면은 두 개를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은 넷을 가지고 싶고, 넷을 가지면은 8개를 가지고 싶은 그 과도한 욕심이 결국은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항복은 비리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의를 지키려다 반대파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는 청백리 정신만은 끝까지 지킨 분으로 죽고 나서 바로 복권되었죠. 우리 모두 지금 현실에 한번 깊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리더십TV의 하준호였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